안녕하십니까. 김성경입니다. 오늘은 10대들의 사이버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좌는요, 조사, 리서치를 통해서 나타난 퍼센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결론에 가서, 10대들의 사이버 문화를 어떻게 좀 총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절차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소제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총 7가지죠. 제일 첫 번째는 PC통신 혹은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했는가, 이용 경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보니까 44.7%. 일단 경험에 대해서, 이용 경험은 44.7%가 이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한 반 정도는 더 이용을 한 걸로 보고, 이 연구가 99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현재는 좀 많이 늘어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강좌 내용에서 전반적으로는 한 10% 정도 다 이렇게 올려서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비교하면 고등학생이 49.8%, 중학생이 40.6%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이 더 많죠, 이용 경험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정 수입과 이용 정도, 이용 경험을 이렇게 좀 비교해 봤는데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대충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가정 수입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도 많아진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 집안, 가정의 문화적인 환경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집에 컴퓨터를 사다 줄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ADSL이라는 어떤 고속 망을 깔아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성적이 매우 우수한 집단, 그러니까 오히려 컴퓨터를 하면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일단 가장 많은 비율이 일주일에 1-2회 정도, 주 1회나 2회 정도 접속하는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리 많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 많이 접속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매일 접속하는 학생과 가끔 접속하는 학생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가는가, 이렇게 보니까, 가끔 접속하는 학생들은 어디 하나에 빠지지 않고 정보도 검색하고 게임도 하고 대화방에도 가고 이렇게 골고루 하지만, 매일 접속하는 학생들은 게임이나 대화나 동호회나 이렇게 3가지에만 국한돼서 이용을 해서 매일 접속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이용하는 그런 폭이 좁고, 중독,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터넷 중독에 될 가능성이 좀 많겠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PC통신이나 인터넷 이용 정도에 따른 어떤 특성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좀 두 번째는 특성을 보겠는데요. 인터넷을 이제 가끔 이용하는 학생과 그리고 매일매일 이용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겠는데, 일단 가끔 이용하는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더 잘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시간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가끔 이렇게 접속을 한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용하는 청소년들보다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보면은요, 이용을 하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을 잘 이용을 하는 청소년들이 과제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더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과제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숙제 혹은 어떤 활동,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잘 적응을 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용하는 집단들, 그러니까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상위권에서 아주 많았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매일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끔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죠.
자,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드리니까 제 설명을 위주로 그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자주 하는 것하고 대인관계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인터넷의 사용 정도와 대인관계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 중독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면 대인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직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인과관계가 또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매일 하는, 가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매일 이용하는 학생들은 성격 특성이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좀 적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달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잘 접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도 좀 적게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인터넷 이용하고 어떤 그 심리적인 특성들의 관계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겠는데요. 인터넷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인터넷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자유롭다. 그래서 뭐 대화나 혹은 동호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게 62.6%. 그리고 절반 정도, 50.1% 정도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저 사람 저거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50% 정도는 많이 하면서 인터넷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런 관계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터넷이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인터넷은 굉장히 재미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83.9%. 이건 이제 중복 대답이기 때문에 100%가 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fun. 책에 83.9%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이거는 전체 49.9% 정도.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고요. 세 번째는 시간을 보내기 좋다. 심심할 때 시간 보내기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대인관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 내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뭐 어떤 영화관을 가고 싶은데 영화 어디에서 하는가, 뭐 예약이 되는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 대해서는 이런 순서로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그런 어떤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여기서 재미있는 시사점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정보를 찾는 것은 제일 가장 마지막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든가 어떤 학습에 영향을 주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이기보다는 오히려 재미와 어떤 스트레스 해소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성인들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걸 학생들이 독특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성인이나 학생이나 인터넷에 대한 태도가 비슷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해가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공부에 방해가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그렇게 대답을 해서 학생들 자체도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든가 혹은 일상, 이게 두 가지의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실제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죠.
자, 다섯 번째는 인터넷에 대한 견해예요. 인터넷에 대한 견해. 학생들은 인터넷이 자기네들한테 꼭 좋은 영향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을 좀 자기네들한테 정확히 좀 교육해달라. 그러니까, 좋은 사이트가 어디며,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다. 그런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인터넷이 쓰기가 편리하고 아주 여러 가지 유익하긴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올바로 이용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런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인터넷 전반이 아니라 사이버 상담에 대해서 좀 폭을 좁혀서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이버 상담의 이용 경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사이버 상담을 이용해 본 사람, 이렇게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용을 해봤다 이렇게 한 사람은 4.5% 정도밖에, 아주 적죠. 100명 중에서 4명 정도가 난 사이버 상담 이용을 해봤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31.4%는 그런 것이 있는 건 안다. 그렇지만 나는 해보진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알고만 있지 실제 참여해보진 않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의 차이가 아주 크죠. 이건 뭘 말하냐면 많이 이용을 하기에는 아직은 꺼리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식도를 봐도 100에서 30명 정도밖에 모른다는 것은 아직 사이버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인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이버 상담이 굉장히 가능한 선생님들, 지금 이 원격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사이버 상담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는 사람, 이 이용자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죠. 이용 빈도를 보니까 일주일에 1 내지 2회. 주에 1 내지 2회 한번 이용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용을 하면 뭘 이용하냐. 이렇게 이용의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심리검사. 자기 성격을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무슨 진로를 알아본다거나 이런 검사를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채팅으로 상담자랑 서로 상담하는 채팅 상담, 이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담 자료 조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거죠. 상담 Q&A라 그래서 상담 문제와 답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검색하는 것을 세 번째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이메일 상담. 자기 문제를 상담자한테 편지로 보내면 편지로 답신을 받는 이메일 상담.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채팅 집단 상담. 채팅은 채팅인데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을 제일 나중으로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학생들의 선호도의 순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인터넷으로 어떤 상담 사이트를 운영을 하실 때는 이 순서대로 하면 좀 학생들한테 쉽게 어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검색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이 자료 검색이 세 번째로 많이 하는 건데요. 이 자료 중에서 무엇을 좀 검색하고 싶냐, 내용을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많이 검색하고 싶은 자료가 뭐냐면 바로 진로 문제였어요. 성 문제를 검색할 것 같지만 실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이 있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시험 공부,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 이런 정보가 굉장히 알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놀이, 어디서 놀 것인가, 뭐하고 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성교제, 그 다음에 심리검사, 그 다음에 성, 이런 순서로 검색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호도를 보여서 성이 맨 끝으로 갔다. 이것도 재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이버 상담에 대한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이버 상담을 이용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의 어떤 이런 그 실태라든가 혹은 이용자들이 바라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대변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효과가 어땠냐 이렇게 봤더니 일단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대답한 한 경우가 19.7%죠. 그리고 약간 도움이 되었다. 이게 50% 정도 나타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터넷의 효과, 인터넷 상담의 효과는 그리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 도움이 되었다랑 크게 도움이 되었다를 다 합치면 파지티브한 측면으로 대답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약간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이버 상담의 효과가 청소년들한테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됐다. 그러면 왜 도움이 됐냐? 도움의 이유. 도움의 이유를 보면 여기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좋았다. 가지 않아서 좋았다. 이제 첫 번째죠. 가지 않아서 좋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7.6%로 아주 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보를 얻었다. 퍼센트는 거기 텍스트에 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알리지 않고 어떤 그 개인적인 정보를 주지 않고 고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죠. 좋았다. 네 번째는 재미있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 조언 같은 거죠. 직접적인 정보. 그 다음에 이거는 조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밖에 편안해졌다. 혹은 스스로 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런 순서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시사 받으셔야 될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상담이 어떤 효과, 그러니까 무슨 직접적인 조언을 줘서 참 좋았다거나 아니면은 이해받아서 좋다거나 이런 순서가 뒷부분에 가 있고 오히려 더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가지 않아서 좋았다. 혹은 익명성, 내가 누군지 말 안 해도 좋았다. 이런 것들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인터넷 상담이 어떤 질적인 그런 효과를 준다기보다는 이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더 어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이 좀 보이고요. 이것은 인터넷 상담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좀 바뀌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하고 이거 이외에 이런 것들로 더 인터넷 상담이 어필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러면 불만족한 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도움이 됐고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된 이유는 뭐냐? 제일 첫 번째는 대답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답답했다. 말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 얘기를 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속도가 느리다. 응답이 오는 속도라든가 자기가 접속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속도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전문성이 부족했다. 그렇죠. 여기 이런 것들이 아랫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좀 약간 부족했다. 내용이 빈약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더 그 많은 정보를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그 기타로 나와 있는 부분은 사용이 불편했다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한번 하려고 하면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가입을 해도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거나, 이메일 상담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도 이메일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게 그렇게 사이트가 구성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대별해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 것,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런 속도라든가 편리함, 이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대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청소년들의 인터넷 어떤 문화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전부 7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텍스트를 보면서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인터넷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도움은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어떤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돈을 내고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몽과 캠페인, 그리고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런 사이트들이 너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과 관련된 건데요. 청소년들이 어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어떤 인터넷에서, 그래서 인터넷이 좀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조사 대상자들을 한번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를 살펴봤더니 외로움, 그리고 불안, 그리고 우울, 이런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점점 청소년들한테 익숙해져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로움, 불안, 우울,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을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학생들한테 쉽게 예방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상담, 인터넷 상담의 수혜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저희들이 같이 공부했었던 것처럼 인터넷 상담을 해본 사람은 4% 정도밖에 없었고, 알고 있는 사람이 30% 정도였죠.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수혜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알리고 상담에 대한 수혜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방법은 인터넷 상담은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어떤 방법을 쓰기보다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가입하지 않는 조건에서도 상담을 좀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적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괜찮은 방법이라면 상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컴퓨터실을 밤에도 열람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언제든 접속할 수 있도록 교실주에 접속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하는 동안에 자기 문제를 이렇게 쓰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도록 어떤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한 사람만 사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의 도움도 수혜자를 늘리는데 일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홍보예요. 홍보. 어떻게 인터넷 상담을 알릴 것인가. 왜냐하면 아까 알고 있다는 사람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알리는 그런 작업이 10대 청소년들의 사이버 문화에 끼어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가 필요하다. 아직 인터넷 상담을 잘하는 그런 전문적인 상담자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연구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방법이죠. 방법. 사이버 상담, 인터넷의 중요한 한 분야인 사이버 상담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음성 채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개발이 된다면 10대들의 사이버 문화에 쉽게 좀 접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이버 상담 영역, 그러니까 인터넷 문화에 적합한 사이버 상담 영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고 해서 꼭 무겁고 심각한 주제만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문화에 이렇게 접목을 해서 놀이 문화라든가 아니면 여가라든가 아니면 이성 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첨가시켜서 사이버 상담에 꼭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대들의 전반적인 인터넷
생활의 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실제 상담을 할 때, 인터넷으로 상담을 할 때, 인터넷 문화, 청소년들의 인터넷 문화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런 방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앞부분에 그 사이버 문화에 대해서는 그 현재 어떤 상태, 어떤 실태가 있는가, 그런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이용 경험이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SES,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용을 자주 하는 학생들일수록 어떤 학업이라든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태도는 인터넷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느끼긴 하지만, 솔직하게 자기를 보여주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향은 인터넷이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나 재미에 영향을 주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공부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인터넷을 굉장히 쉽고 잘 이용하긴 하지만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이런 것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상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용도가 아직은 저조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고, 맨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상담의 효과로서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효과라기보다는 편리함에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넷 10대들의 사이버 문화, 그리고 인터넷 상담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